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벌써 10월이 2주차가 됐나요? 지금 영상 올라오는 게 어쨌든 하루하루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재과장교양기간 평가 매뉴얼을 분석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급여 제공 적절성입니다. 급여 제공 적절성. 자, 급여 제공 적절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급여 계획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그 급여 계획을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실천을 하면서 이 실천한 게 정말 어르신에게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실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쉽게 요점 정리하자면, 자, 이 항목은 방문형, 방문목, 방문 간호에 모두 포함이 되세요. 그 다음에 주간 단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항목은 요양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는 3점이고요. 난이도는 얘도 극상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즉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적절성, 여기까지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 뒤에 새로 생긴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하나의 세트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상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평가 기준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매뉴얼에서는 우리가 폐급에 대한 적절성에는 4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확인하고요. 변경 계획 하고요. 상태 변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급여 계획 변경을 제공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면 그게 기록지랑 변경되고 급여 계획에다 급여를 제공했냐 2개로만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보시면 그죠? 나머지 2개가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없어졌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걸 지금 보여드린 거죠. 전에는 4개가 1번, 2번, 자, 1번, 2번, 3번, 4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뭔가? 뭐만 남았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기록했느냐? 그 다음에 급여 제공 변경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했느냐? 그죠? 1번, 2번만 남았네요. 그죠? 3, 4번이 지금 여기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했느냐? 자, 뭐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상의 일자,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시간, 급여 제공 자, 급여 제공 기록지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자, 이거는 집행 제공 기간이 역시나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4년치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1번, 2번 보시면 우리가 평가관이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거냐면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 예, 충실하게 작성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평가관이 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뭔 말이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관이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했냐 그러면 아, 급여 제공 기록지구나 하고 보십시오. 저희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태그를 찍고 있습니다. 알파에 찍고 안 찍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사 평가 방법에 전산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급여 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 기능 상태 변화나 수급자 요구나 보호자 요구가 바뀌었거나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 내용, 시간, 횟수 등이 바뀌었냐 이거죠. 이럴 때 급여 제공 변경했다면 그 기록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여기서 급여 계획이 변경된 그 사유를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럼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여주든가, 우리가 급여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뭐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변화되는 게 뭐 어르신이 등급 변경 됐잖아요. 등급 변경이 됐어. 예를 들어 뭐 3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이 됐다면 그 어르신의 기능 상태가 변화가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급여 계획을 다시 한번 작성하셔야 돼요. 급여 계획을. 그래서 우리 평가를 할 때는 증거 자료로 원래 1월달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급여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 4월달에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됐어요. 변경되면서 급여 계획이 등급이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기능 상태가 많이 변화가 됐으니까 급여 계획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 다시 짠 급여 계획서를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기능 상태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사례 관리죠. 우리 사례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례 관리를 하면 한 달 안에 급여 계획이 반영하게 돼 있어요. 즉 급여 계획 반영하라는 얘기는 급여 계획을 변경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거 보여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아예 우리가 매년 수가가 바뀌고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시간을 우리가 좀 많이 바꿔야겠다. 수급자 보호자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럴 때 또 변경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죄송한데 뭐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여기에 이 말이 있다고 급여 제공 시간 횟수가 변경될 때 있어 급여 계획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급여를 계속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 한 달에 한 번씩 저번 시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전산에 정해진 기간 안에 매월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커버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처럼 등급이 변경돼서 기능 상태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르신에게 원래는 어르신이 인지 상태가 좋아가지고 인지 서비스를 안 넣었었는데 인지 서비스를 넣어야겠다. 그죠? 그럼 그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그 사유를 기록하는 거예요. 사유. 사례관리위에서 등급 변경으로 기능 상태 변화가 안 좋아져서 어르신의 기능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계획서를 우리가 한 번 더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기존 급여계획에서 추가로 우리가 이만큼을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평가에서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주간상태 기록지라든가 우리 직전에 있었던 우리 상태 변화 기록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제공하려야 된다는 건 지금 평가에서 이 항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고요. 다른 항목에 들어있거나 아예 없어졌거나 이런 거는 제 영상을 남은 기본편을 다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셨죠? 그래야 보실 거죠? 어쨌든 자 오늘 이제 급여적 적격성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내용을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발급대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변경동의서 같은 것도 구성을 했고요. 주간상태 기록도 작성을 했어요. 주간상태 기록, 그 다음에 급여적 기록지 이렇게 작성을 하고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평가에서는 우리가 급여적 기록지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적 기록지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급여적 계획 변경되면 그 사이를 기록하고 이 두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이 평가 항목은 우리가 3점을 획득할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4점에서 3점으로 줄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점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급여 제공 적절성입니다. 점수는 4점에서 3점으로 변경됐습니다. 난이도는 상 정도 보시면 되세요. 난이도는 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점 항목이 2개로 축소됐죠? 축소되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사유 또는 변경된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관이 자 기관에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되고 그 사유 변경된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우리 김말자 어르신이 예전에 원래 급여 계획 1호를 세웠었는데 등급이 갑자기 3등급이 1등급이 됐다. 그리고 저희도 상태를 보니까 어르신이 많이 신체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저희가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 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만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과연 주간 상태 기록지 발급대장은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지적 매뉴얼에는 이 두 가지를 했던 거는 이 평가 항목 때문에 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급여 적절성이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2023년도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급여적 적절성 항목은 좀 변화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항목이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기 때문에 점수 획득은 편하게 우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응용편에서 해당 관련된 작성법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저 두 번째는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1월에 있을 응용편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